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해볼 거야. 멘틀 대류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대륙 이동설에서 한 개. 그러니까 대륙이 왜 어떻게 이동했냐. 그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어서 매장되었지만 그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론으로 나오겠어. 근데 우선 멘틀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이 약간 좀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한자를 좀 해석을 잘하면 이해가 쉬워. 지구를 보면 요렇게 동그래. 겉껍질 우린 지각이라고 하지. 지각이라 하면 지가 땅 지자잖아. 각은 껍질 각자야. 그러니까 땅의 껍질이야. 맨 가운데에 핵이라는 아이가 있디야. 핵. 중심이란 이야기잖아. 근데 핵에도 두 개가 있디야. 맨 가운데가 내핵, 그 바깥에가 외핵이래. 내핵은 안쪽에 있는 거겠고, 외핵은 바깥쪽에 있는 거겠지. 그 사이에 있는 부피가 꽤나 많은 이 지역을 우리는 멘틀이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작년에 어떤 반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가 땅 껍질이요. 외핵, 바깥에 있는 핵이요. 내핵,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요. 멘틀 한자 아니에요? 그래서 맨이 무슨 맨자냐 물어보니까 맨들맨들한 맨자요. 틀은 무슨 틀자냐? 그러니까 뭐 그잖아요. 꽉 껍데기 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멘틀은 영어요. 멘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멘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대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홈즈라는 아저씨는 대기가 움직이는 걸 바탕으로 해서 멘틀이라는 이 아이도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했거든. 대류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이야기지. 근데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류는 뜨거운 거는 올라오고 차가운 거는 내려가면서 이런 순환이 되는 거 우리는 대류라고 하지. 그러려면 여기서 뜨거운 놈이 올라와야 되고 차가운 놈이 내려와야 되니까 뜨거운 지역과 차가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러려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뜨거워지는 이유를 이 아저씨는 뭐라 설명했냐면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있어. 이 아저씨 전공이 이거야. 이 아저씨가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열을 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있다.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 우리는 붕괴열이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멘틀의 하부가 뜨겁고,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지표는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차가워진다. 따라서 얘가 멘틀이고 얘가 지각이어서 뜨거운 게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돌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지각은 멘틀이 움직이면서 점점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우리는 멘틀 대류로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야. 근데 그림 보면 뜨거운 지역에서 멘틀이 상승하고 좌우로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떠있던 대륙 지각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움직여서 멀어지게 되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진다. 그럼 올라오는 지역이 있으면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야겠지. 내려오는 지역을 해구,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올라오는 지역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멘틀 대류소도 한계가 있어. 진짜로 있냐? 이런 멘틀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 얼마나 큰 규모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멘틀만 움직이느냐? 아니면 멘틀 전체의 덩어리가 다 움직이느냐? 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깊냐? 그러면 대류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멘틀의 상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우리가 파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좀 시간 지나면 밝혀지겠지 더. 어쨌든 자, 멘틀 대류소를 통해 대륙이 점점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밝히는 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그렇게 썩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해양 저 확장설이야. 해양, 바다잖아? 저, 맨 밑에요. 확장,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의 맨 밑에 있는 땅덩어리가 점점 벌어진다. 점점 발산되어 간다는 이야기야. 헬스랑 디치라는 대학원생이 있었어. 근데 이 아저씨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는 해저 지질학자거든. 그러니까 해양 지질학자야. 땅 속에 있는 아니니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알아보는 사람들인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잠수함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어. 그러다 보면 해저 지형을 알아야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해저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야, 대륙이야. 대륙. 야, 또 하나 대륙. 그러면 야, 바다. 여기까지는 깊이를 재을 수 있었거든. 얕은 바다니까. 근데 점점 깊어질수록 깊이를 재기 어려워.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만큼까지만 재고 여기는 모르겠어. 다른 쪽, 반대쪽 대륙에서도 여기까지 깊이를 재을 수 있었어. 직접 가보면 되니까. 너무 깊어지면 잘 모르겠어. 못 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데 이쪽도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된 보울 형태, 그러니까 그릇 형태의 바다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지. 근데 잠수함을 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해저 지형이 해저 지형을 몰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디야. 여기 보면 음향측신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음향측신법은 음향을 가지고 심도,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음파라는 건 물속에서 1초에 1500m를 가게 되어 있어. 물론 기체에선 좀 느리고 고체에선 좀 더 빠르겠지. 그러면 음파를 통 쏘는 거야. 그럼 반사해서 통 올라오겠지. 이게 2초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통 3000m겠지. 그러니까 그 절반이 깊이가 되는 거야. 돌고래하고 똑같아. 돌고래가 막 저기 바다에서 우끼끼끼끼끼 막 까까까까 하면서 막 알아내잖아, 방향. 똑같아. 그래서 바다에서 일정한 구획들을 정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해저 지형을 만들어 봤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 당시까지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는 점점 깊어진 형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깊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산이 보였어. 산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산맥이 보였어. 그게 줄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였어. 깜짝 놀란 거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 깊어지다 다시 얕아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게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돼요. 이건 내가 그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런 지형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기엔 좀 그렇고,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들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해구야. 해구는 바다의 구멍이야. 우리 하수구 할 때 그 구자야. 구멍이란 뜻이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깊은 구멍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륙판과 여기 있는 해양판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대륙판의 밀도가 작고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어 들어가. 그러면 깊은 골짜기 만들어지는데 이를 해구라고 한다. 제일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야. 거의 한 11km인가? 될 거야. 겁나 깊어. 아따, 거기에 뭐, 라고 막 어디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길드만 거기에 뭐 엄청 무서운 생물이 살고 있어갖고 막 옛날 공룡도 막 살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판 거짓말이야. 자, 다음에 심해저 평원이 있는데 심해저 평원 넘어가고 해산도 우리 나중에 나올 거고 넘어가고 해력만 좀 볼게. 해력은 아까 말했듯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깊이를 재보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산맥이 있더라. 그 산맥을 우리는 해령이라 불러. 바다의 봉우리지. 령자니까. 자, 열곡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얘를 좀 확대할까? 이렇게 해령이 있으면 여기 부분을 우리는 열곡이라 그래. 열은 찢어진다는 거야. 곡은 골짜기야. 찢어져 있는 골짜기가
V자 형태. 그러니까 양쪽으로 동일하게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지. 자, 이렇게 해저 지형을 탐사했는데 탐사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실제로 배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되는데 얘 쉬워. 봐봐. 시간에 따라 이런 그래프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리기 싫은데 뭐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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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물이야. 바닷물이면 이렇게 깊은 곳이 있고 얕아졌다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곳이 있지. 그래서 여기 부분 A 부분이지 해령이겠고 B 부분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 뭐요? 여가 해령이지? 여가 해구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저 확장설을 좀 살펴봤어. 근데 해저 확장설도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겠지. 여러 증거들 한번 볼게. 우선 해양지각 연령이야. 나이를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나이를 어떻게 알지? 나 같은 경우에 워낙 동안이어서 나이를 가늠하기가 꽤 어렵다 하더라고. 나를 뭐 93년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28살인가? 27살인가? 그래. 뭐 충분히 그럴 듯한 얼굴이지. 야, 아무도 없이 혼자 농담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이상하다. 야, 어쨌든 해양지가 연령을 찾는 방법은 반감기라고 해서 어떤 아까 말했던 동요원소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아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 모원소라고 하는데 모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돼. 그러면 자원소라고 해.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해.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고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 야 저기 작년에 보니까 어떤 애기들이 지구과학을 한국지 2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뭐 그럴 법해. 그리고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좀 세계지도 좀 알게 되는 게 세계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뭐 위도가 뭐고 경도가 뭐고는 당연히 아는 거고 알 수밖에 없어. 좋아. 자, 우리나라 여기 있다. 얘가 태평양이야. 그럼 태평양의 동쪽에 보니까 좀 짙은 색이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해령이 있어. 태평양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태평양 해령이라 그래. 나이가 얘가 제일 뭐지? 여기가 거시기가 돼 있고 막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명도를 가지고 있었고 모르겠다. 여기가 나이가 제일 어려.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상태로 이 방향으로 혹은 뭐 이 방향으로 벌어져 갈 거야. 뭐 이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얘가 갈수록 제일 나이가 많아지더라. 첫 번째고. 두 번째 해양지각의 퇴적물이야.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걸 알았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해양지각 퇴적물도 두꺼워지더라 라고 나와 있어. 해양지각의 퇴적물이라는 건 해양지각 위에 있는 퇴적물을 말해. 사실 퇴적물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대륙과 해양의 경계 부분일 거야. 왜냐면 대륙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이 많을 테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 여 바다요. 야 해령이야. 이렇게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낙하되고 있는 해양 퇴적물, 그러니까 육상 기원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살던 해양 생물들의 사체들, 분해된 그런 물질들이 동일한 시간에 낙하된다고 가정하면 얘는 방금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쌓였겠네. 여기 부분은 여기서 계속 오다 보니까 옛날에 쌓인 거, 어제 쌓인 거, 막 그제 쌓인 거에서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퇴적물 두께가 두껍고 얘가 퇴적물 두께가 얇겠지. 그래서 정 가운데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더라. 두 번째 증거고. 세 번째는 해양적 확장서,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층을 보니까,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 여기도 해령이야? 해령. 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판이 만들어지는데,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이에 끊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 이걸 변화단층이라 그래. 변화단층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겨. 이걸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게 되면 너희가 몰라.
이 해령의 축과 해령의 축을 하나로 연결하면 한 점이 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판과 여기 있는 판들의 속도가 다르게 돼서 끊어져 있는 지형이 발견하게 돼. 결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이 이 변환난층이야. 어쨌든 이게 벌어지니까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니까 해양저가 만들어지더라. 세 번째 증거고. 네 번째 증거는 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이야. 이 지자기 줄무늬를 앞에다가 고라는 말을 써도 돼. 옛날 지구 자기장이니까. 현재의 지구 자기장은 지자기, 옛날은 고, 옛날. 그냥 옛날 거. 오래된 거. 자, 정자극기라는 거 현재의 자극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 얘가 북극이지. 얘가 남극이야. 지구 나침판을 들고 우리가 N극을 쭉 따라가게 되면 우린 북극을 도달하게 되지. 결국엔 여기에 큰 S극이 있다는 거고 여기에 큰 N극이 있다는 거지.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지구 자기장이야. 이게 지작이야. 근데 현재의 지구 자기장과 같은 구간을 정자극기.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이게 어느 순간 싹 바뀌어. 이유를 몰라. 이거 밝히면 왠지 노벨상이요. 다음은 그렇게 바뀌어있는 바뀌어있는 시대를 역자극기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정자극기가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야. 여기가 대서양이니까, 여기가 남미, 아프리카, 대서양 가운데 있으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극기 까만해, 역자극기가 하얀해, 정자극기 까만해.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더라. 줄무늬는 이루더라. 이게 증거 확장되더라. 다음 얘는 확장이 된다면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 없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해구라고 했었는데 해구를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거야.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야. 태평양판은 해양판이니까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되어 들어갈 거야. 그러다 보면 마찰이 발생하겠지. 가까운 부분에서의 마찰, 천발지진. 깊은 부분에서의 마찰, 신발지진.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건 판과 판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야.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야, 판과 판이 부딪혔어. 야, 너 이 볼따구니에다가 손바닥 대고 세게 문대봐봐.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는데요? 마그마 생기는 거야. 아니요. 마찰로 인해 마그마가 생기지가 않아. 이건 뒷부분에 마그마의 생성에 가서 자세히 할 거고, 어찌됐든 마그마가 생겼어. 마그마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멘틀보다 마그마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쑥 올라갈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본이야. 그런데 이건 나중에 더 할 거고,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겠지. 이렇게 해구가 있어. 근데 지진을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하겠네. 여기 중발 지진 발생하겠네. 여기 신발 지진 발생하겠네.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륙판 쪽으로 지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네. 다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진원은 지진의 근원이야. 지진이 발생한 그 부분을 진원이라 그래.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소의 증거까지 한번 살펴봤어. 자, 문제 한번 볼까, 이제? 이 문제가 꽤 많은데. 여기 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은 뒷부분에 가면 뭐 자극의 이동이라 해서 그 부분이 좀 자세히 나올 거야. 그 부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 어째 잘 살고 있냐 모르겠다. 나 맨날 집에만 있었고 심심한데 학교 가고 싶다. 여기는 이거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 4번. 우리 교재의 14쪽이야. 자,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해령이네. 얘가 해령이야. 그럼 해령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했잖아. 얘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해령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얘가 나이가 제일 어려야 되네. 여기 A, 여기 B, 얘 나이 제일 어려야 돼. 여기서 출발하겠네.
여기서 1이 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결국 1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니까 얘도 1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야지. 이렇게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 테니까 그럼 나이가 점점 많아지겠네. 다음 여기 볼게. 여기는 변화단층이잖아. 이게 여기의 나이와 여기의 나이는 다르지. 왜냐면 이 판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판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나이가 겹치지 않아야겠네. 여기보다 여기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여기보다 여기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해야겠네. 다음에 1이 할수록 나이는 점점 어려져야지. 여기가 나이 제일 어리다 했으니까. 나이가 점점 어려지겠네. 나이가 점점 어려지겠네. 다음 뭐냐? 4번이네. 야, 3점짜리다. 쉽다. 뭐 아직 판구조론은 하지 않았지만 6번 문제 풀 수 있겠는데.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을 시간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륙 이동설 다음에 멘틀 대류설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야. 기억. 해저 확장설은 A다. 맞네. 판구조론에 의하면 지구의 부피는 점점 커진다. 뭐 이상한 소리야. 뭐 지구 부피 그대로야. 판이 이동하는 거니까. 다음에 대륙 이동설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의 유사성. 맞네. 뭐 쉽네. 3번이네. 여기는 고지역의 문제니까 넘어가고 한 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볼까? 자, 18조. 교재 18조. 17번 문제 볼게. 2013년도 문제네. 해령 부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자, A와 B의 지각은 A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야. B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야. C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야. D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야. 그러면 A와 B의 지각은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게 아니지? A는 요즘에, B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 틀렸네. 퇴적물의 두께는 B가 D보다 두꺼워야지. B가 D보다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맞겠네. C와 D의 이동 방향 같다. C는 오른쪽으로, D는 왼쪽으로. 틀렸구먼. 답이 니은이겠네. 다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0번 볼까? 그림 가나 다는 판의 경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란다. 뭐 순서 문제 나오겠지 그러면. 기억 변화선은 가나 다이다. 가, 나, 다. 해구인데? 해구 모양인데?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다, 나, 가 순서겠네. 틀렸네. 나에서 해령의 일부가 섭입되어 소멸된다. 나에서 해령의 일부? 나 해령. 여기네 여기. 여가 해령. 여가 해령이잖아. 해령의 일부가 섭입되어 소멸되겠지. 조금 시간 지나면 나에서 가로 가겠고 가에서 가 다음에 뭐냐? 하냐? 아무튼 이렇게 될 테니까 맞겠네. A, B는 발산형 경계이다. A, B가 발산형 경계인가? A, B가 발산형 경계인가? A와 B가 왜 발산형 경계야? 얘는 보존형 경계잖아. 이렇게. 예.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아직 우리가 판구조를 안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지형이 아니라 그냥 어긋나는 지형이지. 보존형 경계야. 틀렸어. 하나 더 풀어볼까?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멘틀드르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까지 했어. 다음 시간에는 판구조론 들어갈 거야. 야, 좀 좋아요 좀 눌러. 이거 재밌더라. 이거 축축축축 올라오는 거. 그 뭐야, 저 좋아요가 엄지손가락 위로 한 거면 아래쪽으로 해갖고 하는 건 나빠요냐? 너 한 명 눌렀더라. 혼나 찾아낸다. 좋아요만 눌러. 끝!